싶은 게 있어서 그 농사 펀드에 대해 먼저 소개 간단히 하고 수업하러 들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노동계획자 박수리범이라고 하고요. 하고 있는 일은 인권하고 도시를 어떻게 연결할까 이것저것 실험도 하고 프로젝트도 계속 해보고 있고 지금 스모네 아책가게라는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과 기획이 주 베이스고요. 이제 지금 쪽 일은 2003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10년 한 1년 반 정도 다른 서비스 기획 하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느끼는 거지만 1년 지날수록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공부할 것도 너무 많아지고 그렇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먼저 하려고 사실은 근데 단순 홍보 목적은 아니고요. 이런 방식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농사펀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인데 농사펀드는 소농에게 투자를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돌려받는 현물로 보상을 받는 펀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5,000원부터 30만 원까지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그 투자만큼의 그 농사를 지어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계약재배나 그 나무 분양, 사과나무 분양 이런 것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기존의 계약재배나 분양은 가불관계의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계약된 조건을 맞추고 양을 맞춰야 이게 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원래 생산량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지어야 돼요. 그럼 그 남는 만큼은 또 어떻게든 또 본인이 짊어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 상태라서 그런 거에 대한 그 보상은 좋은 거는 이제 그 계약 주체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민이 가져가고 리스크는 농민이 떠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믿을 수 있게 길러진 걸 먹고 싶은 게 개인적인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먹으려면 농부가 그 팔 걱정이나 그 위험 요소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농사만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집중하게 하는 게 농사펀드였어요. 보시면 그 농사펀드는 그래서 농부에게 투자하는 무책임하지만 가장 안전한 펀드인 거고요.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농사펀드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농부가 그 대출을 저희는 이제 소농을 기준으로 했는데 소농의 대출을 받지 않고 농사를 시작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농사 자금과 농부의 인건비를 마련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농사를 나는 이렇게 농사를 짓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방식 그대로 그 농사를 짓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온라인을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할 SNS나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중간중간 오늘은 이걸 했습니다라고 올려주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걸 했구나라고 응원도 남겨주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더 편리하고 이렇게 정보도 알려주고 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현물로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위험 요소는 고란이랑 멧돼지, 태풍이 펀드의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실제로 멧돼지가 와서 굴러서 몸의 일부는 벼가 쓰러져서 잠기고 고라니가 뜯어먹고 이렇지만 이런 과정들이 다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내가 안전한 걸 먹으려면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설득이 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농사펀드입니다. 원래 관행농사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조금 서투르시지만 최대한 뭐를 안 쓰고 자연목에 가깝게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가 고래실론인데 그 논두렁에 가재가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농사펀드 기획단에서 제공을 하는 정보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펀드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원부터 30만 원까지의 참여 방법이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이제 리워드가 제공되는 방식이 농사펀드인데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기획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다 오픈으로 진행을 하고 오픈 프로젝트의 장점은 농사펀드는 어떤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저 개인이 했지만 지금은 13명의 기획단이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좀 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대한 경험들은 13명이 똑같이 나눠갔기 때문에 내년에 농사펀드 이 각종 모델로 13개가 복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농사펀드는 그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누구라도 흉내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시작할 때 기획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획단의 모습을 갖출 것이 두 가지가 실행할 때 기준이었고요. 그걸 위해서 올해는 이게 끝나면 그 수학철에 맞춰서 기획 그 사례집도 11월에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기획을 해서 과정이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기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다 모두 SNS 통해서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도 SNS가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여기 계시지만 대추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비슷한 모델로 진행을 저희보다 더 앞서서 더 잘 한 사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뒤에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소비자들한테 좀 더 쉽게 커뮤니케이션 워드화돼서 전달이 됐으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오늘 말씀드릴 거는 결국엔 차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제가 그 작년인가 대형마트를 갔다 깜짝 놀랐어요. 소금 파는 데를 갔는데 처음에는 예전에 봤을 때는 소금 판매대 매대가 2칸이었었거든요. 그 제품이 한 10개가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작년쯤에 갔는데 그 이런 매대 한 3개가 소금을 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천일염부터 일반 소금부터 가는 거, 꿀소금, 뭐 미용 소금 정말 셀 수도 없는 소금들이 매대에 진열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를 골랐거든요. 그 이유가 그걸 선택한 이유가 결국에는 차이였어요. 그 100개 중에서 제가 고르는 거는 제가 산 거는 소금이 아니었고 차이점을 구매를 한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눈에 보이는 거는 그 물질이고 형태지만 결국에 그 안에 그 결정을 하는 요인은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에는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고 소비하는 것도 차이를 소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가 항상 고민이죠. 그리고 저희의 그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 개인 프로젝트보다는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저희 회사가 고민하는 것도 이겁니다. 어떻게 차이를 만들 것인가 그 차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항상 농산물을 하는 회사지만 사실은 저희는 명함 뒤에도 차이를 팝니다 라고 써놓고 다니는 게 차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집단이거든요. 그 명함을 가끔 치아를 팝니다라고 잘못 읽으셨어요. 그 저희가 차이를 만들고 차이를 전달하는 방법론은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고 컨셉을 통해서 차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컨셉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가치로 만드는 힘을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은 좋은 컨셉과 좋지 않은 컨셉이 있는데 좋은 컨셉은 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기다운 얘기예요. 컨셉이라는 게 자기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좋은 컨셉이고 두 번째는 그 색깔이 경쟁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경쟁 우위에서 좋지 않으면 좋은 컨셉이라고 얘기하기 힘들고요. 세 번째는 그게 그 컨셉을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면서도 역으로 이건 뭐지? 라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생경함을 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컨셉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컨셉을 잘게 쪼개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제품을 만들 때 프로덕트 컨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컨셉,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워드. 이 세 가지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져요. 예를 들면 제품을 연구하거나 생산할 때 필요한 거는 일단 이게 프로덕트 컨셉이에요. 어떤 컨셉으로 이걸 만들 거냐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거를 가격적 경쟁력 있는 뭘로 만들 거냐 아니면 정말 상류층한테 팔릴 수 있는 뭘로 만들 거냐 컨셉을 정하고 만들고 두 번째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사람한테 표현할 때 필요한 컨셉이 2, 3단계의 컨셉입니다. 그 브랜더스 치약 혹시 아세요? 브랜더스 치약이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불소를 많이 넣어서 치약을 만들어야겠다. 불소를 많이 넣어서 만든 치약은 불소가 이가 잘 닦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브랜더스 치약의 프로덕트 컨셉은 불소 함유량이 많은 치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는 우리는 이제 불소라는 단어를 조금 들어봐서 익숙하지만 만들었을 당시에는 불소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였거든요. 소비자한테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불소 함유량이 많은 치약이라고 얘기해봤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해도 나왔어요. 또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만든 다음에 소비자한테? 불소가 많으면 뭐가 잘 된다고요? 이가 잘 닦이는 치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판매대에 아까 소금처럼 올려놓으려고 보니까 이미 나와 있는 10개 이상의 치약이 다 이가 잘 닦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가 안 닦이는 치약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시죠? 하얗? 그래서 이가 잘 닦이는 치약이라고 얘기를 해봤자 불소를 더 많이 넣었으니까 비싸지겠죠. 제품 만들 때. 그죠? 이게 다른 치약들보다. 더 비싼데 똑같이 이가 잘 닦인다고 말을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대요? 광고를 뭐라고 했죠? 브랜드 치약이? 더 잘 닦이는 그렇죠. 호드득이죠. 그 여자 아나운서 이빨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호드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드득이 결국에는 불소 함유량이 많은 치약이고 결국에는 이가 잘 닦이는 치약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호드득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워드로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제 농촌에 다니다 보면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때의 컨셉은 한 전체 생산자 중에 한 10%는 가지고 계세요. 나머지 90%는 이걸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도 사실은 없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걸.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프로토드 컨셉부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사람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표현 단계에서의 컨셉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만큼의 또 다른 전문 분야거든요. 쉬운 영역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김정숙 화분토식품의 된장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된장은 아주 평범한 된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만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정읍이거든요. 정읍에서 된장을 만드는 생산자는 엄청 많아요. 그 된장 중에 이게 또 하나가 이제 소비자한테 놓여지는 거예요. 소금처럼. 그죠? 그 중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김정숙 뭐 황토 된장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의 커뮤니케이션 컨셉하고 그 크리에이티브 워드를 김정숙의 된장은 독가리장이라고 새롭게 잡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다 된장들이 전통 방식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담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 머릿속에서는 남지가 않거든요. 아까 이가 잘 닦이는 치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좋은 재료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하다가 5도 대표장이라는 기획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김정숙 황토장을 그 5도를 대표하는 장의 하나로서 포지셔닝을 시킨 거예요. 처음에 5가지 선택지로 좁힌 거죠. 일단 수천 가지 장 중에서 우리가 총각내를 들어오거나 우리가 총각내 회원으로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5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좁히고 이 5가지의 특성을 다 커뮤니케이션 컨셉을 다 다르게 잡았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장은 독가리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들을 쓴 거죠. 그 콘텐츠가 기존의 콘텐츠랑은 다른 점은 그 뻔한 얘기를 최대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된장 소개 페이지를 보면 뭐 콩은 무슨 콩을 쓰고 물은 어떻게 쓰고 해서 이렇게 좋은 상품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장독대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구매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가 못해요. 이제는 초기에는 됐었죠. 그런 경쟁 상품이 없을 때. 그래서 왜 독가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 된장을 만들고 있는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컨셉을 프로덕트 컨셉은 다른 장르하고 다르진 않지만 커뮤니케이션 컨셉을 아예 새롭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좋은 컨셉의 3요소 중에 마지막 거인 공감할 수 있는 생경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김정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속 지켜올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이 사람만의 자기다움을 넣어준 거거든요. 그게 이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하다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손을 이렇게 가리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2012년인가 13년도 가셨을 때는. 근데 알고 보니까 손톱이 이렇게 되게 못생기셨더라고요.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신뢰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똑같이 이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손톱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곳은 없거든요. 신뢰를 저희는 이 손가락과 손톱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 워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회사에서 잘 쓰는 방법이죠. 광고 기법으로서 이거를 사람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게 적정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거짓말을 하냐 아니면 진짜를 더 제대로 전달을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사는 진짜를 제대로 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소비자 머릿속에 오래 남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컨셉이고 크리에이티브 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투자나 고민을 많이 안 하죠. 현장에서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연농법도 좋고 유기농도 좋고 생산하시는 거 좋은 점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죠. 대상을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내가 주저리 10분 얘기하는 걸 다 들어줄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속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얘기할 노력은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부모님 인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SNS 활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은행이에요. 은행 열매. 저희 회사에 요청이 왔어요. 5kg짜리를 3만 원에 파시는데 3주 동안 하나를 파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판매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이 와서 봤더니 그냥 은행이 아닌 거예요. 천년된 나무에서 여전히 열리는 은행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 은행이 이렇게 참 좋은 은행입니다가 아니라 천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했던 게 1kg에 2만 원을 구성을 바꾸고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고 은행이 아닌 장수와 천년이 된 나무를 판매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140kg가 다 나갔던 거예요. 가격도 5kg에 3만 원인데 1kg에 2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140kg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가격에 대한 설정부터 이 상품의 컨셉을 정하는 것부터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품을 새롭게 뭘 가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컨셉을 바꿨을 뿐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꿀도요. 이 사람 꿀도 사실은 우리가 흔하게 보는 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설탕을 먹이는 걸 얘기를 하세요. 설탕을 먹이는데 꿀이 안 나는 시기, 벌들이 죽지 말라고 먹이고 설탕을 먹였을 때 나오는 것들은 봄에 채미를 하기 전에 전량타 버리는 거를 자기 약속을 갖고 한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탄소 이 꿀이 진짜냐 부족하는 탄소 성분 부족인가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할 돈이 없으신 거예요. 이분은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종화의 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콘텐츠를 써서 보여줬던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쇼핑몰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못 파셨던 꿀들을 다 전량 판매가 되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랑 동일한 게 SNS라고 생각했죠. 콘텐츠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1000마리 거의 아빠 이종학교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저희가 한 게 이분이 일하는 모습을 가서 다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양봉장 풍경도 그대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벌들이 놀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런 것도 쓰고 우연히 여왕벌도 보고 이제 저
또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 꿀 따는 이야기, 설탕물을 먹이지만 사용권을 따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둘레길을 걷고 있는 얘기, 전혀 사실은 꿀하고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꿀하고 정말 상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꿀을 만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상품을 뭐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뭘 새롭게 뭘 가공하거나 뭘 더 첨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했던 사례지만 그 문경에서 곶감에다 오미자 에피스를 발라서 만드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4년 동안 재고가 쌓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곶감 시장은 가격 축이 하나가 있고 지역 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곶감이 어디가 유명하죠? 상주 곶감 하면 일단 팔려요. 그 다음에 지리산 곶감 하면 팔려요. 그 다음에 뭐 아주 많이 써주면 영동 곶감 하면 좀 팔려요. 여기는 문경 곶감은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상주 곶감보다 높게 만들면 99% 안 팔려요. 가격을 싸게 해야 조금 팔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시장을 새롭게 째고 들어간 경쟁자가 있어요. 청도에 반건시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그거의 마케팅 축은 가격하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모양을 아주 예쁘게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방식이 껍질을 깎고 인위적으로 유황을 피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곶감에 유황막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이제 그 살갗이 벗겨지면 처음에 빨갛잖아요. 근데 공기중에 두면 거무튀튀해지고 딱지가 생기잖아요. 곶감도 껍질을 벗겨서 말리잖아요. 공기중에 두면 거무튀튀해지고 못생겨져야 정상인 건데 유황으로 안 보이는 막을 만들면 그 상태에서 수분만 빠져나가고 이균과 그 나쁜균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분만 빠진 예쁜 곶감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초기에 만들었던 반건시였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곶감의 소비층이 아니던 젊은 사람들이 곶감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도 그래서 곶감, 반곶감 뭐 이런 걸 안 하고 이름도 반건시라고 그래서 먹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상품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매층들이 생기고 새로운 그 구매 패턴이 선물로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장이 또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문경은 지역적으로도 경쟁력이 없고 모양도 이렇게 생겼어요. 참 안 예쁘죠?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시장 어디에도 들어가봤자 경쟁력이 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재고가 4년이 쌓였어요. 근데 생산자는 정말 이게 사람한테 좋은 건데 이게 우리 몸에 좋은 건데 왜 안 팔리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축을 만들었어요. 그 축이 발효였어요. 발효. 그래서 이 발효라는 축을 만들었더니 이 사람은 자기 몸이 굉장히 아프셨던 분이셔서 유황을 피한 곶감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 문경에서 많이 나는 오미자 에피스와 식초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발효를 만들고 그거를 곶감법 표면에 하나하나 손으로 발라서 썩지 말라고 그렇게 발라서 말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몇 년에 걸쳐서 냉동을 해서 적정한 온도에서 숙성이 잘 일어나는 온도를 찾아서 만들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게 6년이 걸리고 그 6년이 걸리는 동안 4년 동안 못 팔았던 게 쌓였던 거예요. 근데 그 4년 된 걸 먹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죠. 4년 동안 우연의 일치이지만 우연의 산물이지만 정말 좋은 상품이 태어났던 건데 그게 그냥 재고였던 거죠. 사실은 기존 시장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4년 숙성 곶감이죠. 저희 눈에 보기에.
그래서 발효와 가격으로 시장을 만들었더니 상조곡감도 발효곡감이 아니었던 거고 청도 방거지도 발효 시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의 첫 번째 상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결정이나 상품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더니 그 4년 동안 쌓인 재고를 이틀 만에 했는데 남겼어요. 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06세트를 5일 만에 다시 판매가 됐죠. 상품은 똑같았어요. 포장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근데 컨셉이 달라지니까 소비자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새로운 축을 쪼갠다. 시장을 새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컨셉이 가져다 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식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상품 패키지도 그래서 이 컨셉을 전달할 수 있는 패키지로 새롭게 리뉴얼을 했는데 이게 이런 형태의 패키지였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빨간 거 보이시죠? 하얀 거 보이시죠? 그게 연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창손 발효곡감의 구성도 대화 1, 대화 2, 대화 3, 대화 4로 만들어서 대화 4는 1.8kg짜리가 77,000원이 있어요. 일반 시장에 나온 곡감의 3배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틀 만에 다 팔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왜 이게 못생겨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제 진짜 이렇게 생겼거든요. 썩은 것처럼 보이시죠? 곰팡이 핀 것처럼. 처음엔 저희도 경악을 했죠. 잘라니까 다르네요. 근데 그 안에 오돌오돌 씹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당화가 안에서 결정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상품이 나옵니다. 마지막 사례는 한 곳의 체험마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접경지 사업을 하는 마을의 연참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자기가 하는 사업 발표를 하신 거예요. 두 분들한테서. 근데 똑같이 아이템이 인문학을 가지고 청소년 대상으로 뭘 한다 했어요. 근데 A 마을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지가 않나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두 번째는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희 마을은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마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둘 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 마을이에요. 첫 번째 마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두 번째 B 마을에서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운영할지 혹시 그려지세요? 네. 같은 소재는 같거든요. 소재랑 아이템이랑 제품은 같아요. 근데 그거를 더 명확하게 소비자한테 공감할 수 있게 전달해 주면서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라는 생명함을 불러일으키죠. 그게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게 컨셉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컨셉을 정리를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가치가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한 3가지 요소가 있어야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컨셉은 이 4가지 점검 요소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컨셉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속적으로 내가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SNS랑 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오늘 얘기한 컨셉과 SNS에서 컨셉이 왜 필요한지를. 첫 번째는 SNS에서 마케팅을 농업, 농촌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언제 했죠? 지금 저희가 몇 년에 했죠? 예산 2009년. 2009년에 거의 최초로 한 것 같아요. 그죠?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아, 이게 그 상품을 사도록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사도록 하는 일이구나. SNS의 농업 농촌에서 SNS 마케팅은 그 사람 자체가 팔리도록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 제3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주저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유영진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강진영처럼 주저없이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 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활동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사실은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브랜딩에 가까운 활동인데, 그러려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의 괴리감을 좁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SNS에서 보여지는 활동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컨셉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SNS에서 활동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뭐 SNS에서 유명한 고영문 씨나 뭐 고재영 빵집 아저씨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철학과 그 사람이 SNS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괴리감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활동하는 것과 SNS에서 평소에 얘기하는 것과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것들과 울리는 것들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철학과 괴리감이 없어요. 그 말은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철학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컨셉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고재영이라는 사람이, 고재영 빵집의 그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컨셉, 고영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셉, 그런 것들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한 단어가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걸 강화시키는 활동들을 SNS에서 하고 있고, SNS는 아까 그 우리가 총괄에서 보여드렸던 배부른 산 꿀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그걸 대체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를 컨텐츠를 20번을 고쳐서 썼어요. 평균 저희가 컨텐츠 상품 소개 페이지를 한 번 올릴 때 문서 버전이 20이 나와요. 마케팅 글쓰기 훈련 받은 사람이 20번의 수정을 거쳐서 올리고, 디자이너가 보통 평균 3번에서 5번의 수정을 거쳐야 그 콘텐츠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농업인들이? 그걸 하라고 하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비용을 아주 적게,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SNS 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아주 멋진 사진은 아니지만 현장감 있이 내가 진짜 찍은 사진, 그리고 내가 진짜 느낀 거를 쓴 글, 그런 것들이 계속 모여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필터링이 되고 쌓여가고, 그런 거, 그 채널은 뭐가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의 성향마다 잘 맞는 툴과 채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툴과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컨셉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 컨셉이 나다움을 표시하고 있고 경쟁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커뮤니케이션 컨셉을 대신 언젠가는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에서의 SNS 활용은 그런 형태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커리큘럼이 제대로 갖춰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예산에서 했던 것들이나 저희가 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그 어떤 성과들이 보여졌어야 되고, 그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룹핑된 사람들의 역량이 다 다른데 그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사람에 집중해서 비용했던 방식들이 주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여기 모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이게 농업 농촌에 필요한 SNS 교육의 컨셉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커리큘럼과 방식이 뭔지를 공유해서 그걸 전파될 수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제 답변이죠.